김병진의 사이언서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 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본부장이 돼서 돌아오셨네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사업추진본부의 김병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책임연구원 원장이었다가 책임연구원이었다가 이제 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직급은 다양합니다. 책임연구원이고요. 예, 예. 직위를 본부장으로 다시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써먹는 과학 이야기 덕분에 제가 써먹은 적이 많았는데 그동안 네, 다른 그렇죠. 업무 때문에 못 오시다가 오늘 또 오셨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우리 작년 9월쯤에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나왔던 6차 보고서의 그 제일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사이언스 조금 쉬는 동안에 네. 제2 실무그룹, 제3 실무그룹 보고서가 이제 2월과 4월에 승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보고서에 담긴 좀 내용을 살펴보고 예, 예. 생활과 연동해서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과학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 이제 기후변화 보고서 얘기한 거 기억이 꽤 오래됐는데 IPCC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IPCC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95개국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사기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진실을 좀 밝히자라고 네네. 해서 만들어진 국제 협의체고요. 88년도부터 우리 올림픽이 했던 해부터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CC에서 이제 9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에서 7년 사이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6차 보고서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기후 변화 연구를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나와 있는 각종 논문, 요번 보고서는 전 세계의 14,000편 정도의 오. 보고서를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게 진실이다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실무그룹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 네네. 기후 변화가 진짜로 과학적으로 위기다라는 걸 밝혔고 오늘 말씀드릴 2 실무 보고서, 3 실무 보고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걸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1 보고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 않습니까? 네네. 핵심만 좀 살펴보면 예. 어쨌든 우리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가 만들어진 200만 년 이래 최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점보다 1.09도가 상승이 됐고 예. 이로 인해서 1900년도에 비해서 해수면이 20cm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20cm.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 홍수, 가뭄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나오고 예. 앞으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세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도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은 방금 일 보고서에 있듯이 뭐 폭염, 가뭄,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더 많이 더 크게 발생한다 하는 거는 이미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제2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폭염, 가뭄, 홍수 우리는 이제 자연 현상만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이제 기상 재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기상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식량 위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사회 안전망을 깨고 심지어는 사회 시스템도 붕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 생활에 제일 가까운 게 일단은 가뭄입니다. 네. 이제 가뭄이 세면 우리가 가뭄이 들면 일단은 작물이 잘 안 자라게 네. 돼요. 예. 그래서 겨우 식량 위기로 오는데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 1년에 한 달 이상 그 물 부족이 시달리고 있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가뭄이 드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또 이게
내려야 될 비가 이곳에 안 오고 딴 곳에 내려서 또 집중호우에서 많은 지역이 또 홍수 피해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우리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농작물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온난화 심해지니까 만년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도 없고 거기는 발전도 수력 발전하는데 전기도 못 생산하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온난화에서 지금 우리가 1.09도씨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2도씨까지 올라가면 전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그 물 부족 이제 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뭄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농산물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물을 생산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우리 사람도 더우면 밥 먹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먹이를 안 먹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 기온이 2050년도에 우리가 2도씨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전 세계 축산물의 생산량이 10% 이상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잘 안 드러나는데 수산물도 큽니다. 온난화가 크면 물고기들은 수온 따라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명태 지금 우리나라에 안 잡히죠. 없어요. 이게 수온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 해양 산성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조금 그 소득이 작은 나라 저개발 국가는 사실은 그 우리 축산물을 키워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백질을 대부분 수산물에 의존하죠.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영양 불균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당연히 물 뭐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량도 부족해지고 뭐 그 외에 어떤 영향을 그래서 예상할 우리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이렇게 식량 위기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온도 상승이 돼서 폭염이 많이 나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운 날 불쾌지수 높아지죠. 짜증나죠. 그럼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죠.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폭염에 의해서 행동 장애도 일어나고 불안, 우울증, 그다음 급수 스트레스. 그래서 입원도 늘어나면서 자살률도 증가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산불 같은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하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불안 및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후 재난이 빈번해지면 계속 그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흔들리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망률도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98년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기후 재난이 대략 한 11,500건 정도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52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복지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안 산불도 나면 이 주거들을 다 이전해가지고 뭐 집단 수용 그 이런 피난처 같은 데 계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 풀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성폭력, 임신매매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성이나 취약 집단에 대한 폭력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는 특히나 특히 심해지는 뭐 거죠. 사회 안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없는 나라에서는 거기다가 질병 문제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되면 지금 모기들이 원래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댕기열 모기들이 이제 사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가고 폭우가 되면 콜레라 같은 거 증가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의 원인 중 하나도 온난화가 되면서 박쥐가 원래 열대 지역에 살던 박쥐가 온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먹을 것도 점점 없어지는데 사람들마저 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끼게 되고 아까 또 언급 좀 하셨지만 이제 도시 사회 안전망 무너뜨리고 사회 시스템 파괴시킬 수 있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안전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도시에 기후 재난이 딱 닥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위돼야 될 안전망들이 무너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도시가 있는 환경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농촌 환경보다 폭염에 취약하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는 주로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해안이라든지 강가라든지 예, 예. 네. 저지대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나 해일 같은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피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네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등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고대 국가가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원인으로 이 기후 변화에 의한 것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수 얘기를 해서 예. 그 심심치 않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부산 지역에 예. 그 해안가에 있는 몇 군데는 그 해수면이 높아져서 침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있었습니다. 겁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설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설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 이 요번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도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얘기하면 아까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사망률 이런 것들이 2090년대까지 해서 지금보다 한 6배까지 커진다라는 걸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한 해수면 상승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인 서울이 예. 가장 취약한 도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2100년 정도 되면 서울의 홍수에 대한 보호 설계 기준이 지금이 만약에 100이라면 예. 그때 되면 170을 초과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엄청난 비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부산 정말 예외가 아니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2070년도에 지금 그대로라면 예. 매년 복구 비용으로 3조 6천억이 듭니다. 아. 지금 들어가는 건 뭐 돈 3조 6천 매년이요. 매년 3조 6천억 이게 점점 증가해서 2100년에는 8조 9천억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큰 영향에 요번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어류 생산량, 그다음 조개류 생산량에 대한 예. 얘기가 있습니다. 어류 생산량 감소를 한답니다. 아까 네. 뭐 영향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30년에서 50년대 사이에는 지금 현재 대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40%가 감소된다. 어류가.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조개류입니다. 조개류는 2030년, 50년 정도 되면 지금 대비해서 98%가 감소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후손들은 국내산 어패류를 못 먹고 산다. 이렇게 98%가 없었는데 외국산도 없을 건데. 그렇죠. 그때는 엄청나게 고가가 돼버리는. 다대포나 그런 청사포는 꿈의 공간으로. 전설로 남아가지고. 예. 아니 2100년에는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액이 8조 9천억 지금 거의 뭐 예상값 먹는 1년 예상값 맞는 그 정도인데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데 2100년까지 뭐 내 살겠나 뭐 대충 넘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할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줄이는 건 당연하고 네.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을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시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적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 앞으로 개발할 때 기후 탄력적 개발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시키면서 생태계의 복원 방식들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현상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제3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이제 줄이는 걸로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다 모아가지고 가두든지 없애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직접 공기 포집 방식,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없애버리든지 예. 아니면은 우리 식물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과도해서 에너지로 예. 써야 된다라든지 또는 바다의 알칼리도를 좀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 선진국 몇 개,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맞습니다. 예, 뭐 자동차 그냥 타고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로 결국은 그렇죠. 풀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 문명이 발생한 건데 그건 또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있었고요. 예. 이제 또 과학기술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의 일에 대한 신뢰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보고서 나오면 에이 공갈 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얘가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라포 얘기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과학자의 라포 형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조금 힘을 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공격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 지금 부산시에도 이제 CC 그 탄소를 저장하는 CCS 사업이라든지 암모니아 수소라든지 해서 이런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힘을 좀 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은 분명히 과학자들은 더 많이 갖고 있고 네. 이걸 풀어내기 위한 또 다른 과학의 혁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위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사업추진본부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뭐 환경 지키자 하면은 내 하나 한다고 뭐 크게 뭐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